잠시 후 럭키 주가 1일22 방송됩니다. 여기는 미에이TV 유재영의 텔레비전입니다. 차도 힘나고 나도 힘나는 칼럽 S-오일 보너스 카드. Carlove S-Oil. S-오일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럭키 주가 1일20입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과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6% 가까이 급락했으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8.66포인트 내린 6471.1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6400.8일까지 밀리며 6400선도 위협받았으며 이 같은 급락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게 되는데 올해 들어 유가 증권시장에서 발동된 48번째 사이드카자 또 25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됩니다.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팔자에 나서며 끌어내렸으며 외국인은 3조 5,035억 원, 기관은 1조 3,244억 원 각각 순매도했는데 외국인은 직전 5거래 연속 순매수하다가 이날은 순매도로 돌아섰으며 개인은 홀로 4조 6,368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의 추가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시장에서도 8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14.1원 내림 1397.7원이며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온 것은 10달 반 만입니다. 코스피는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간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에 급락 출발했으며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지수를 흠을 쓰지 못하고 흘러내렸으며 장중 미국 등 주요국 국채 수익률이 살짝 내리기는 했으나 이미 금리가 주가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해 지수를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68%로 간밤 4.71%에서 소폭 하락했으며 한 미래세증권 연구원이 미국 장기 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며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하는 모습이라며 이번 조정은 AI 산업의 성장성 자체에 대한 우려라기보다 장기 금리 상승과 신용 비용 변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지만 또 이를 AI 또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구조적인 우려도 확대 해석할 필요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선행 PER이 3~4배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에선 장기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고 PER 성장주와 동일한 강도로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증권연구원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넘어서 5%를 근접하는 상승을 보이면 지수 하락 위험이 커지는 구조라며 지수 반전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시즌 금리 하락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지원 이슈가 재부각돼 반도체 등 관련 종목이 크게 약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며 한 미래생증권 상무가 아시아 시장 개장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환경 및 지역사회 승인을 위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AI 반도체 밸류 체인 전반으로 매물이 추대됐다며 최근 글로벌 각국에서 건설 일시 중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전장 대비 3.16% 되었으며 도쿄 증시에서 반도체주인 키옥시아가 12.6%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SK스퀘어, 삼성전기, 현대차 등이 내렸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제약은 상승했지만 전기전자, 제조, 보험 등 대부분이 내렸습니다. 코스피 내 상승 종목수는 171개, 하락은 703개, 보합은 32개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9.74포인트 내린 824.46으로 장을 마쳤으며 지수는 전장보다 24.12포인트 내린 810.08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가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3억 원, 498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715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등이 올랐고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성 인지니어링 등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396개, 하락은 1275개, 또 보합은 58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며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나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기가 되면서 환율이 하락했으며 원엔 재정 확률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전날보다 14.1원 떨어진 1490.7원으로 집계됐으며 또 종가 기준가로는 작년 9월 24일 이후 최저이며 환율 1,400원선이 깨진 것은 작년 10월 2일 이후 10개월 반 만입니다. 또 저점 기준으로는 역시 작년 9월 24일 이후 가장 낮으며 지난 7월 1일 고가인 1,559.2원에 비하면은 한 달 반 사이에 160원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1,414.3으로 출발하여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갔으며 환율 하락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 약화로 달러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되며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 판매, 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수출업체들도 달러 매도 물량을 추대하면서 달러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연말에 몰리던 내고 물량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상시로 꾸준히 나오면서 원화 강세에 힘을 보태는 중이며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했으나 달러 강세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장중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 이유가 성장률 확대보단 미국 재정 우려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며 미국 재무부가 집계한 국가부채는 39조 9천억 달러로 이번 주 40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으며 전날까지 5거래 연속 총 8조 1292억 달러를 순매수한 외국인들의 환전 수요가 결국 시차를 두고 반영된 점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이날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6거래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으며 한 KB금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수출업체 내고 영향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물량 자체가 많았던 것은 아닌데도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없다 보니까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환율이 쉽게 밀리는 장세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무너지니 수출업체 달러화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온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으며 또 하이닉스의 달러 매도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수출업체들도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기 시작해 달러 공급 홍수가 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환율은 한동안 더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는 있으나 예전처럼 수조 원씩 매일 파는 것은 아니어서 환율이 더 내려갈 것 같기도 하다며 1380원대에서 더 내려갈지 하단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내다본 가운데 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국주가 100달러 돌파 등 달러 강세 요인이 나온다면 오를 수는 있다면서도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1420, 또 143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박 이코노미스트도 조선업체 등 수출업체들의 달러 공급 능력 등의 여건을 고려하면은 1,400원대 중반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이른바 달러 인덱스는 99.458로 0.19 하락했으며 또 원화인 재정 확률은 100엔당 878.2원으로 5.69원 떨어졌습니다. 또 원화인 재정 확률은 장중 100엔당 876.4원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24년 7월 17일 이후 최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엔달러 환율은 0.11엔 오른 달러당 159.139엔입니다. 네, 주가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이제 바로 럭키드로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소개부터 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1에서 20까지의 숫자로 배열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한 개씩 추첨을 합니다. 그 결과를 1등과 2등으로 나눠서 추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추첨은 계산식으로 진행되고요. 먼저 1등은 오늘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4개를 더해서 200으로 나눈 후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숫자를 1등으로 당첨시킵니다. 그리고 2등 보너스는 1등과는 마찬가지인데 대신 코스피 100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개를 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6개를 더한 후 200으로 나누고 20씩 나눠 빼고 또 소수점까지 제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숫자가 나올 텐데요. 그 숫자는 2등 보너스로 당첨시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는 오늘의 결과가 발표되니까는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에 들어가셔서 게시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그냥 댓글에 달아주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벤트 마감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언제 막을 내리냐면 개장날 저녁 6시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말은 마감 시간 이전에 참여했으면은 당일 추첨이 인정되는데 만약 마감 시간 이후에 참여를 했으면은 다음 날에 추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은 개장날 저녁 6시니까는 이 점 참고하여 꼭 마감 시간 이전까지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숫자 아무렇게나 적어도 됩니다만은 이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20이고 한 개만 적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또 보적절하게 적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개 이상으로 적으실 경우에는 참여가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1에서 20
그리고 한 개만 적어야만 인정되니까는 이 숫자에 맞게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측 이벤트는 계속 진행될 거니까는 앞으로도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추첨으로 들어갈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이것만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일단 거래량은 1000주로 되어 있고 대금은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래량을 만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또 대금도 억원 단위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은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하나가 없어지고 대금도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두 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라겠고요. 하지만 또 오늘도 한 번만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당분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다시 한번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BS 골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잠시 후에는 SBS 골에서 또 다른 경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어떤 경기가 치러지는지 자세히 살펴드리자면 또 탑걸 대 바라드림 경기가 잠시 후에 치러질 텐데, 이 경기는 어디에 해당을 할 거냐, 어디에 해당되냐, 바로 그 이른바 GFA컵의 4강전 두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간에 잠시 뒤에는 또 다른 경기가 치러지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시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시 후에는 또 SBS 골이 방송되니까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시청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SBS 골에 많은 응원 있기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8월 19일에 럭키주가 1위 10회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코스피의 거래량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입니다. 오늘 코스피 거래량은 3584만 주입니다. 또 다음으로 또 코스피의 거래대금도 살펴봅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24만 1170억 원입니다. 또 이어서 코스닥의 거래량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이제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 드릴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냐면 그 6자리 숫자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예측 방법은 채팅방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6자리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개 맞췄는지 채점을 할 테니까는 아무튼 시청자분들은 이거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참여하시고요. 저희는 잠깐 결과를 계산한 후 그런 다음에 합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1등까지 합한 결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1등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38만 4,625입니다. 네, 38만 4,625가 됐습니다. 이 값이 됐고요. 여기서 200으로 나누면 1923입니다. 그런데 20은 넘겼기 때문에 20을 몇 번 빼냐? 96번씩 빼게 됩니다. 그러므로 96 곱하기 20은 1920, 즉 192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1920을 빼면 오늘의 당첨 숫자는 바로 셋, 즉 3층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3층이 당첨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의 당첨 숫자는 3층이 됐습니다. 3층 맞춰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또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첨도 진행하겠는데요. 2등 보너스는 코스피 200에 대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추가됩니다. 2등 보너스도 한 번만 전해드릴 테니까는 이것도 잘 듣고 많은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등 보너스에 대한 추천도 진행하겠고요. 먼저 2등 보너스의 거래량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 거래량 11,360만 주입니다. 네, 2등 보너스 거래량 11,360만 주입니다. 네, 다음은 또 2등 보너스의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은 20만 7,294억 원입니다. 이제 2등 보너스까지 합하면 얼마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계산을 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은 1등과 마찬가지로 또 2등 보너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저희는 또 2등 보너스까지 결과 확인한 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되는 오타로 인해서 좀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계산을 똑바로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작스러운 오타로 인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를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 보너스까지 합한 결과는 바로 60만 3,279입니다. 60만 3,279도 기록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200으로 나눌 텐데 200으로 나누면 3016입니다. 그런데 20은 넘겼기 때문에 150번씩 뺍니다. 그러므로 150 곱하기 20은 3000, 즉 3000을 뺍니다. 그러므로 그 값에 3000을 빼면 2등 보너스의 당첨 숫자는 바로 16, 즉 16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등 보너스는 16층으로 당첨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첨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결과입니다. 1등은 3층이고 2등 보너스는 16층으로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층과 또 16층 맞춰주신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는 또 SBS 골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방송될 텐데요. 어느 경기가 치러지는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또 GFL컵에 또 다른 경기가 있을 텐데요. 바로 탑골 대 바이어드림 경기가 그때 치러지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SBS 골이 방송되니까는 이 점 참조하여 많은 시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SBS 꼴에 많은 시청 있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럭키조가 1, 20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